안녕하십니까. 아시아 최고의 리그, K리그, 그 중에서도 1과 2, 거기에서도 지역번호 04땡을 쓰는 4개의 팀을 리뷰하는 축구 공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K리그 6, 7라운드를 이제 한꺼번에 리뷰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라운드 계산을 잘못하는 바람에 6라운드가 사실 이번 주말에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거 7라운드까지 다 끝나버렸네 하면서 이렇게 허겁지겁 좀 리뷰를 했습니다. 오늘 뭐 대전에 이제 속 터지는 7라운드 경기도 보면서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대전의 성적이 뭐 썩 좋지는 않습니다. 네, 좀 환장할 정도로 좋지 않아요. 먼저 지난 6라운드 리뷰를 해보자면은 포항 스틸러스를 이제 홈으로 불러들인 대전 하나 시티즌이 지난 울산 HD와의 경기와는 다르게 울산 HD에서는 이제 울산 HD가 이제 수비에서 조금 실책을 저지르면서 대전이 이제 두 골을 주워 먹으면서 끝났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대전이 선제골을 레안드로가 멋지게 넣어놓고도 그 이제 대전 하나 시티즌의 실책으로 이제 두 골을 먹으면서 역전패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사실 1대1로 끝날 만한 경기였는데 경기 종료 직전에 또 이제 한 골을 추가로 얻어맞으면서 이제 대전 하나 시티즌이 2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이창근 선수가 아무리 날고 기는 선수라고 해도 수비가 뭐 도와주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죠. 네, 뭐 이창근 선수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플레이 스타일이 그 바이에른 뮌헨의 노이어 선수와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이제 움직임이 가볍죠. 그 순발력과 민첩성이 필요할 때는 굉장히 민첩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그 뭐랄까요. 아무리 강주시라도 한 손으로 다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듬직함과 강력함을 갖고 있는 그런 좋은 선수이지만 수비가 받쳐주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축구는 11명이서 하는 경기인데 한 명이서 승부를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좀 말이 안 되겠죠. 그 요즘 같은 현대 축구에서요. 주세종 선수가 들어와 있는 반면에 이제 많은 기대를 안고 광주에서 이적을 해온 이순민 선수는 부상으로 좀 이번 경기에 나서지 못했고 3백을 쓰는 대신에 이제 그 중앙에 5명을 세우면서 좀 중앙을 좀 압박을 해보려고 했었던 시도였던 것 같지만 포항 스틸러스의 그 조직력 앞에서 조금 고전을 하다가 이제 레안드로의 득점으로 앞서가서 이대로 굳히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안타깝게 동점골을 먹고 그 후에 끝나기 직전에 또 한 골을 얻어맞으면서 이제 이길 수 있는 경기가 비기게 됐고 비길 수 있는 경기가 지게 되는 아주 안 좋은 팀의 표본을 보여주면서 패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7라운드는 뭐 보기 좋았나? 그렇지도 않아요. 1대 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레안드로 선수가 이렇게 양팔을 이렇게 딱 껴고서 이제 딱 폼을 잡는 포스터가 나왔는데 뭐 유행인지는 모르겠지만 레안드로 선수는 이날 선발에 들어가 있지 않았죠. 그냥 득점 많이 한 사람 찍어주는 것 같아요. 이창근 선수가 주장으로 나와가지고 또 이제 열심히 경기를 펼쳤지만 대전은 특유의 느린 플레이와 특유의 느린 공수 전환, 특유의 느린 좌우 전환, 특유의 느린 크로스, 그리고 수비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하는 일부 공격수들, 그리고 뛰어다니는 선수가 없는 전혀 박진감과 속도감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졸전을 펼치면서 1대 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이건 뭐 사실 그 제가 이제 그 앞선 경기들을 대전 거를 리뷰를 할 때는 이제 그 이미 나간 조유민 선수가 이제 갑자기 빠지면서 이제 대전이 수비에서부터 이렇게 흔들리는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팀 전체 연령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느립니다. 팀이 전체적으로. 속도감을 줄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수비에서 이렇게 위로 점점 치고 나가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속도감도 없고 그렇다고 뭐 한두 명
공격진 중에서 이제 한두 명 정도 이렇게 뭐 열심히 움직이면서 되게 기회를 만들려고 하지만 중간에 템포를 잡아먹는 선수들은 또 따로 있어요. 그게 사실 감독의 의도한 바일 수도 있어요. 무조건 여기서는 템포 죽이고 서서히 올라가라. 서서히 천천히 공격 숫자를 조금씩 천천히 늘리면서 이렇게 상대방을 조금 에워싸면서 우리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게끔 하자라가 일 수도 있는데 그러기엔 너무 심해요. 좀 축구라는 게 변주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한 번은 오른쪽으로 찼으면 한 번은 왼쪽으로 차고 한 번은 왼쪽으로 찼으면 한 번은 가운데로 찰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전혀 없이 공격 패턴 그렇다고 패턴도 굉장히 단수로 단조롭고 이거 야 진짜 뭐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너무 느려요. 이게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의 경기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최근에 이제 그 감독을 했었던 독일의 그분처럼 전술도 없고 전략도 없고 그렇다면 세트피스라도 조금 뭔가 챙겼다 했는데 세트피스도 전혀 챙기지 않았습니다. 뭐 대전 하나 시티즌에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막말을 하냐, 좀 심한 거 있냐라고 생각하실 분들은 유튜브에 이제 대전 하나 시티즌의 이번 시즌 하이라이트 경기만 보시면 아마 감이 올 겁니다. 역습으로 대전 하나 시티즌이 골을 넣는 장면이 아마 없을 거예요. 뭐 상대방 패스미스 실수로 갑자기 역습처럼 돼가지고 골을 넣는 장면 외에는 이민성 감독의 원팀이 도대체 어디 갔다. 수비에 소극적인 공격수, 그리고 뛰지 않는 미드필더, 움직이지 않는 공격수, 불안한 수비, 뭐 이런 팀이 잘 되는 게 이상하겠죠. 잘 모르겠습니다. 이 선수들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걸로 이렇게 소문은 나 있는데 정말 좋은 퀄리티의 선수들인 그에 맞는지 아니면 그런 선수들을 이민성 감독이 컨트롤을 못하는 건지 좀 많이 실망스러운 나날입니다. 대전 하나 시티즌이 반등을 할 여지가 솔직히 보이지 않아요. 뭐 부상자가 많아서 그렇다라는 얘기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대전은 뭐 부상자가 많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얘기를 들어보면 잘 나갈 때도 부상자가 있고 못 나갈 때도 부상자가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축구에선 일상다반사겠죠. 네, 그래서 이제 대전이 이제 다음 경기는 드디어 꼴찌를 찍으면서 강등 1순위가 돼버리고 말았죠. 이 순위대로 마치게 되면은 이제 축구공사에서 다루는 모든 팀은 K리그2에서 만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 경기는 이제 대구와의 경기인데, 뭐, 대구도 쉽지 않죠. 뭐, 대전이 이번 기회를 어떻게 반등을 할지 사실, 예상도 잘 되지 않고, 지금 감독이 전술이나 뭐 수비수들은 이제 주전 선수들을 계속 쓰면서 안정화시키려고 노력을 한 것 같고, 공격수들과 이제 미드필더진의 변화를 주면서 조금씩은 해결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많이 뛰어주는 선수가 없어요. 그나마 호사 선수가 중앙에서 많이 조금 공격에 관여를 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조금 좀 과해요. 과하게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간결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현재 미드필더 공격수들에게는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약속된 게 없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다음은 충북 청주 FC의 6라운드 리뷰입니다. 오두 선수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타팅 라인업에 올라와 있지만 실제로는 양지훈 선수가 스타팅으로 올라왔어요. 뭐 오두 선수가 이제 그 경기 전에 이제 몸 푸는 과정에서 좀 부상이 있었는지 양지훈 선수로 갑자기 교체가 돼서 나왔고, 그거와는 별개로 뭐 무득점으로 청주 FC가 무승부를 거뒀지만 상대였던 이제 김포의 손정현 키퍼를 뚫지 못해서 졌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공격 일병도였고 공격도 나쁘지 않게 했지만 후반전에는 이제 또 반대로 청주가 또 이제 수비를 하면서
골키퍼들이 양 팀을 살려서 0대 0으로 무승부를 거두게 됐습니다. 류원우 키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저 키퍼 누구야? 하면 이제 류원우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충북청주 FC 또 좋은 승부를 벌여줬습니다. 6라운드까지는 뭐 이제 충북청주 FC가 작년에 좀 좋은 성적이었죠. 제 기억이 맞다면은 플레이오프까지는 진출했으니까 좋은 성적을 잘 거두고 잘 진행을 하고 있는데 7라운드에서도 1대1로 무승부를 거두게 됩니다. 뭐 특이사항이라면 이제 3연속 무승의 충북 청주인데 뭐 사실 앞선 그 라운드들의 돌풍이 충북 청주에게 조금 대단하다기보다는 약간 의외의 상황이었던 것 같죠. 어,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김선민 선수가 이제 충북 청주 FC의 미드필더를 맡으면서 이제 팀에 활기를 넣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나쁘지 않고 김성민 선수가 중심으로 팀이 움직인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뭐 어차피 조직력은 어차피 굉장히 좋았던 충북 청주 FC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밸런스 있는 선수들이 움직임이 인상 깊은 팀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충북 청주 FC에는 이렇게 딱 눈에 띈다 하는 만큼의 이제 좀 독보적인 선수가 이상하게 눈에 띄지 않는 편이기는 해요. 외국인 선수도 미유키 선수도 계속 서브 명단에 들어있고 앞서 얘기했던 오두 선수도 굉장히 부진하죠. 그리고 파울리뉴 선수도 아까 앞쪽에 있었던 걸로 기억. 파울 지뉴 선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파울 리뉴네요. 파울 리뉴 선수가 있었는데 파울 리뉴 선수가 몇 번 못 봤죠. 미유키 선수는 계속 서브 명단에 들어는 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선수단의 크기가 좀 작은 게 문제가 되지 않겠냐라는 이제 그 시즌 초반에 예상과는 다르게 부상 선수도 적고 또 이제 로테이션도 나름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수비수 중심의 이제 몇 명의 이제 붙박이 선수들이 있기는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 조직력이 크게 흐트러지지 않는 선에서 팀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홍성민 선수와 최석현 선수가 이제 U23 선수, U22죠. U22 선수이기 때문에 두 선수가 선발로 올라왔기 때문에 5장의 교체 카드를 전부 쓸 수 있었던 충북청주 FC이고 아마 이것도 그 팀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5명의 선수를 전부 교체를 해줌으로써 다음 경기, 다다음 경기 뭐 좀 더 팀을 장기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충북 청주 FC에서 U22 선수가 최석현 선수 외에는 사실 눈에 잘 안 띄었거든요. 그래서 막 그 6라운드 때도 3명만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좀 많이 했었는데 홍성민 선수라는 이제 또 새로운 U22 선수가 선발로 나오면서 5명의 선수를 쓰고 뭐 좀 사실 감독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야지만 5명의 선수를 교체를 해야 한다는 게 좀 불만일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팀 운영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한샘 선수와 이제 35분경에 교체가 되었죠. 뭐 선수에겐 이게 그 U22 룰의 이제 일장일단이긴 하지만 이게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어린 선수들에게는 그래도 좀 자극이 되거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긴 합니다. 이 7라운드 경기에서 이제 가장 볼만한 한 그 장면이라고 한다면 정민호 선수의 골이 아주 기가 막히게 들어갔습니다. 이게 들어가? 할 정도로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들어갔어요. 반대쪽 골 포스트를 노리면서 노리고 찼겠죠. 노리고 찼으니까 그렇게 들어갔겠죠. 그렇게 찬 공이 아주 골키퍼의 손끝을 이렇게 살짝 지나가면서 아주 멋지게 골이 들어갔습니다. 아마 충북 청주 FC의 팬분들은 아마 이 골을 보고서 최소한 한 주 이상 이게 정민우 그때 골 정말 멋지게 잘 넣었었는데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아주 멋진 골이 들어갔습니다. 충북 청주 FC는 6위로 올라서면서 이제 또 다른 K리그 2에 있는 다른 이제 공사 땡의 지역번호를 쓰는 팀들보다 이제 가장 높은 순위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에서는 이제 어딘가요?
이제 부천과 이제 홈 경기가 있네요. 부천과의 성남이군요. 성남과의 어웨이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충남 아산 프로 축구단의 6라운드 리뷰입니다. 0대 1로 패배를 했고, 뭐 정마호 선수가 뭐 선발로 나오면서 여전히 잘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0대 0으로 사실 충남 아산이 이제 여기가 어디죠? 안산이죠? 안산 그리너스 같은데, 안산 그리너스 맞죠? 네, 안산 그리너스와의 경기에서 전반전까지 굉장히 잘했어요. 그 충남 아산 프로축구단의 이번 시즌 컨셉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물러서질 않습니다. 굉장히 되든 안 되든 항상 대등한 경기를 펼치는 것 같아요. 어느 팀을 상대로든. 그런데 갑자기 강준혁 선수가 이제 후반 시작하자마자 이제 두 번째 경고를 받으면서 이제 퇴장을 당하면서 경기가 급속도로 안산 쪽으로 살짝 기울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한 골을 얻어 맞으면서 이제 충남 아산이 이제 1대 0의 스코어로 이제 경기가 끝나긴 했는데, 뭐 정마호 선수 여전히 잘하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조금 충남 아산이 퇴장을 받았음에도 조금 아쉽게 졌다. 그 한 명의 공백이 뭐 안 느껴질 수는 없었던 경기이긴 했지만 충남 아산이 그래도 좀 대등하게 잘 싸웠다. 대등하게 잘 싸웠지만 후반 시작하자마자 당한 퇴장은 좀 아쉬웠고, 그 한 명의 차이가 한 골의 차이로 잘 막아냈지만, 뭐 지는 거를 막아낼 수는 없었겠죠. 어, 뭐 박한근 키퍼가 이제 U22에 이제 나오던 이제 그 어린 선수를 대신을 해서 이제 요즘 나오고 있고, 그 선수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박한근 선수도 뭐 안정적으로 지금 뭐 안산의 골문을 잘 지키고 있고, 뭐 김종석 선수도 이제 주장으로서 역할을 굉장히 잘 해주고 있고, 뭐 수비수도 뭐 이렇게 딱히 이름이 언급되지 않을 만큼 뭐 잘 해주고 있지만,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강민규 선수가 요즘 아주 물오른 득점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이제 7라운드 리뷰하면서 또 이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충남 아산 프로축구단은 분명히 주닝요 안데르손이라는 이제 외인들이 존재는 하고 있지만 주로 이제 국내 선수들이 팀을 이끄는 듯한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닝요와 안데르손이 이렇게 버티는 모습을 좀 잘 못 보여주는 것 같긴 해요. 아직 좀 적응이 덜 된 거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안데르손과 주닝요를 대신할 수 있는 선수가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이렇다 할 활약을 잘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감독이 조금은 이게 선발로 가장 내세우면서도 이렇게 좀 얼른 조금 이 선수들이 좀 기량이 좀 다시 되찾아졌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천안 CTFC입니다. 저번 5라운드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천안 CTFC는 이제 용병 3명, 파울리뉴, 모타, 에리키, 요 3명의 선수가 이제 공격의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 3명의 선수가 이제 뭐 다 같은 용병 선수인데 뭐 국적까지 같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 파울리뉴의 코너킥, 모타의 헤더 어시스트, 에리키의 헤딩으로 아주 멋지게 전반 13분에 선제골을 득점을 했지만 천안 그 부산이죠. 부산 아이파크의 맹공에 4대2, 4골을 연달아 실점하고 한 골 겨우 따라붙으면서 패배를 했었습니다. 부산 아이파크의 창이 생각보다 너무 강력하더라고요. 예전에 전북에서 활약을 했었던 로페즈 선수랑 똑같이 생긴 로페즈가 뛰고 있는데 아마 그 로페즈 선수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로페즈 선수도 부산 아이파크에서 뛰고 있고 강력합니다. 그냥 득점, 4골 득점 장면을 다 보더라도, 뭐, 그냥 실력패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강력한 공격력을 보여줬던 부산 아이파크였고, 강정묵 선수가 제가 좀 칭찬을 요즘에 많이 했었는데, 이날 이제 4골이나 먹으면서
다음 경기에는 이제 재종현 선수가 출전을 하게 되는 약간 빌미가 되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이때 있었던 포백들이 약간 어수선한 느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기는 하지만 부산의 창이 천안에게는 너무나 강력했어요. 특이사항으로는 이제 전반전은 굉장히 대단하게 잘 치러놓고 후반전에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이 조금 안타깝기는 했습니다. 네, 파울리뉴 선수가 뭐 사실 이날 경기에서도 꽤 많은 활약을 보여줬어요. 이 선수가 사실 개인적으로는 첫인상이 썩 좋지 않았거든요. 이제 좀 과한 파울로 이제 퇴장을 당한 적이 있는, 제 첫인상은 과한 파울로 이제 퇴장을 당한 선수였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 선수지만 좀 승부욕이 있고 또 이제 그 팀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외국인 선수인 것 같아서 뭐 이제 조금씩 이미지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모따 선수가 이제 이날은 발로 득점을 했는데 저는 처음 봤어요. 모따 선수가 신장이 워낙 커서 헤더로 해결하는 선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뭐 발로도 득점을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걸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전에 끝난 충남 아산과 천안 CTFC의 이제 04-1 더비죠. 이걸 뭐 충남 더비라고 부르시는 분도 있고 뭐 천안 아산 더비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아산이 천안을 상대로 진 적이 없습니다. 세 번 붙어서 세 번 다 이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산 천안 더비라고 불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뭐 제 방송이니까 제 마음대로 04-1 더비라고 부르겠습니다. 04-1 더비에서 뭐 조금 특이점이 있다면 이제 제가 이렇게 유독 많이 언급하는 정마호 선수가 일단 선발로 나오지 않았죠. U22 선수가 선발로 나오지 않았던 거는 이제 또 아산의 이제 새로운 축구 스타일을 보여주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이제 질 수 없다는 의지인 건지 아니면은 조금 성숙한 기술력으로 이제 상대방을 좀 제압을 해보겠다는 의지인지 뭐 몇 명의 좀 익숙한 선수들의 이름이 좀 빠져 있죠. 뭐 누네즈 선수도 그렇고 박대호 선수가 또 이제 오랜만에 서브 명단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반면에 천안도 그 지난 4대2 패배가 좀 충격이 컸기 때문에 좀 변주를 줬어요. 마상원 선수가 이제 그 마상원 선수, 강정목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이 이제 다 서브 명단으로 시작을 하고 재중현, 이웅희 선수 뭐 이렇게 다시 스타팅으로 올라서면서 이제 조금 더 안정감 있게 시작을 하죠. 대신에 이제 그 용병 트리오, 에리키 모타, 파울리뇨 요 세 선수들은 변함없이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지금 요 천안 시티 FC의 모델로 서 있는 게 그 파울리뉴 선수고요. 그래서 스타팅 라인업은 이제 뭐 충남 아산은 352 그리고 천안 시티 FC는 334를 쓰면서 뭐 박빙은 아니고 재미있는 경기를 좀 했었습니다. 전반전은 솔직히 두 팀 다 이렇게 약간 탐색전의 느낌이 강했어요. 둘 다 이제 굉장히 조심스럽게 공격을 하고, 또 이제 상대팀이 어떤 전술을 쓰는지 파악하는 느낌에 가까웠다면은, 후반전부터는 두 팀에서 안 뛰는 선수를 보기가 힘들 정도로 아주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있었습니다. 강민규 선수가 또 골을 넣었어요. 이제 그 박대현 선수가 이제 충남 아산에 이제 그 에이스 역할을 하던 선수였지만 이제 그 부상 때문에 이제 몇 경기가 나가 있는 그 몇 경기 뛰지 못하는 동안 강민규 선수가 이제 충남 아산의 주요 득점원이 되면서 아주 요즘 맹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강민규 선수가 또 너야라고 할 정도로 또 이제 선제골을 넣고 김종석 선수가 아주 멋지게 오른발 슛으로 골을 넣으면서 2대 0으로 충남 아산이 아주 손쉽게 이기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리고 또 천안 CTFC가 저 55분 때까지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했어요. 그 충남 아산에서 거의 맹공을 펼쳤었는데 갑자기 후반전 55분 이후부터 갑자기 힘을 잃었어요. 충남 아산이. 그 전에 너무 기력을 많이 썼던 걸까요? 갑자기 충남 아산이 주저앉기 시작을 하면서 에리키 모타 파울리뇨의 트리오 선수들이 맹활약을 펼치면서
맹활약까지는 아니죠. 윤재석 선수로 교체가 되었으니까. 못다 파울리뉴 선수가 갑자기 활발하게 움직이고 또 이제 밑에서 받쳐주던 선수들도 진짜 엄청 뛰어다니면서 득점을 연속으로 터뜨리면서 겨우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파울리뉴 59분에 넣었었고 윤재석 선수가 또 추가적으로 넣으면서 2대2로 균형을 맞추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 제종현 선수도 굉장히 뭐 두 골을 먹기는 했지만 좀 안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박한근 선수도 뭐 그에 못지않게 안정적으로 잘 하기는 했지만 어, 제종현 또 저 강정묵이라는 이제 두 명의 걸출한 키퍼를 갖고 있는 천안시티 FC가 있다는 걸 좀 특이사항으로 넣고 싶었어요. 한줄평은 이제 파울리뉴의 속죄 쇼인데요. 파울리뉴가 이제 제 기억이 맞으면은 페널티킥을 0대 0 상황에서 한번 받았었어요. 그때 이제 VAR까지 돌려가면서 이렇게 파울리뉴가 골을 넣을 수 있는 찬스가 바로 나왔고 그래서 페널티킥을 찼는데 박한근 선수에게 완벽히 수를 익히면서 뭐 페널티킥을 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울리뉴와 쉽게 1대 0으로 앞서면서 시작할 수 있었던 경기가 이제 2대 0으로 뒤지는 이제 묘한 상황이 연출이 되자 아주 속죄쇼를 펼쳤습니다. 진짜 엄청 열심히 뛰었어요. 좀 자기가 이제 골을 놓친 거에 대한 속죄쇼를 아주 화끈하게 보여줬고 윤재석 선수의 골에도 거의 뭐 8할 아니 한 6, 7할 70% 정도 관여를 하면서 파울리뉴가 속죄쇼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뭐 이겼으면 더 좋았겠지만 파울리뉴가 그래도 정말 많이 뛰어줬다. 그러면서 속죄쇼가 뭐 성공까지는 아니어도 뭐 그래도 욕을 덜 먹을 정도로는 끝났다. 해서 2대2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충남 아산은 이제 5위, 13개 팀 중 5위를 마크를 하면서 뭐 순항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충북 청주보다는 한 단계 위네요. 그러면 제가 잘못 얘기를 했네요. 충남 아산 프로축구단이 역시 이제 K리그2에 있는 가장 제가 리뷰하는 세 개 팀 중 가장 형님 구단답게 5위를 마크를 하고 있고, 다음은 또 이제 전남 드래곤즈와 이순신 종합경기장에서 경기를 하게 됩니다. 전남 드래곤즈도 요즘 다른 팀과 경기를 해서 봤을 때는 옛날 같은 그런 좀 포스가 나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또 저력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충남 아산 FC에서 또 약간 순위권에서는 조금 5위라는 좋은 순위에 있기는 하지만 약간 도전자의 느낌으로 전남 드래곤즈에 접근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안 CTFC는 글쎄요, 좀 특이해요. 경기력은 좋은데 순위도 그렇게 높지 않고, 그리고 경기 결과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좀 희한한 팀이죠. 뭐, 그, 뭐 재밌는 경기를 한다, 뭐 재밌는 경기를 한다, 이게 이제 내가 응원한 팀이 재밌는 경기를 한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은 이게 사실 잘 못 이긴다는 얘기거든요. 뭐 젖잘싸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 내가 응원한 팀은 이겨야 장땡인데, 천안시티 FC는 조금 좀 불운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뭐 약간 실력보다는 조금 성적이 안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운이 좋아서 이겼네, 운이 좋아서 졌네,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의 경기력은 또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뭐 하여튼 13개 팀 중에 11위입니다. 용병 3명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된 지 이제 몇 라운드가 좀 지나서 이제 좀 더 손발이 맞을 것 같고, 또 마침 다음 라운드는 이제 천안 CTFC에서 라운드 오프가 있기 때문에 조금 한 라운드를 쉬면서 좀 팀을 정비를 하고 선수들 간의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공격 전개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특히나 수비 부분에 있어서 천안 CTFC가 좀 만회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 좀 기대를 하시는 팬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은 천안 CTFC가 뭐 외인 3명에 대한 공격이 좀 주목을 받아서 그렇지, 사실은 수비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뭐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이웅희 선수가 버티고 있는 수비 라인에 대해서 이렇게 가타부타 얘기하기도 좀 힘들기는 한데, 이웅희 선수 때문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금 수비의 안정도가 좀 떨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좀 천안시티가 약간 그 공격지향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긴 하거든요. 사실 제가 외인 3명이 공격을 이끌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에리키 모타 파울리뉴의 이제 환상적인 콤비네이션으로 인해서 골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기는 사실 힘들고, 그 김성준, 신영민, 윤용호 등의 윤재석 선수라든가 이런 식의 좀 그 천안시티 FC의 이제 한국인 선수들의 뒷받침이 있어야 이제 그 그림이 어떻게든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3명이 게 마치 홀린 듯이 이렇게 전진을 하면서 약간 천안시티 FC가 카운터 어택에 약간 속수무책에 당하는 게 아닐까. 혹은 그 사람들이 다 내려와서 지키고 있다 하더라도 왠지 모를 그 무력화음에 조금씩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쉽기도 합니다. 천안 CTFC야말로 공격은 공격이지만 약간 수비의 안정성을 좀 찾아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충남 아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약간 제가 팀이 좀 젊다는 표현을 좀 많이 하기는 하는데 약간 분위기를 타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잘 될 땐 잘하는데 안 될 때는 안 될 때도 사실 없어요. 좀 충남 아산이 팀 밸런스가 좀 많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충남 아산이 그렇게 확 무너지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오늘처럼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힘을 못 쓰는 것처럼 이렇게 갑자기 주저앉을 때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전력과 흐름으로 봤을 때는 충남 아산이 가장 좋아 보이고 사실 가장 팀이 단단하고 조직력이 좋아 보이는 팀은 사실은 충북 청주죠. 충북 청주 FC가 그 로테이션을 돌아가면서 선수들을 기용하는 것 같아 보이면서도 뭐 이렇게 크게 흔들리는 것 없고 또 뭐 무득점으로 비길지언정 득점을 했을 때 뭐 이길 확률도 높고 요즘은 그냥 3연속 무승으로 좀 충북 청주가 어렵기는 하지만 뭐 로테이션을 돌리다 보면은 생길 수밖에 없는 뭐 문제 중 하나인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진짜 그 특출나게 눈에 띄는 선수가 없다 뿐이지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뭐 패싱 플레이도 그렇고요. 대전은 뭐 강등 각 3개 잡혔다. 뭐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 하겠네요. 또 그 개막전을 보고서 강등각을 논하던 그 축구 팬들은 도대체 어디까지 보신 건지 야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개막전을 비겼을 때 좀 됐네, 좀 하네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거기서 강등각을 보신 그 축구 팬분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대전 하나 시티즈는 이제 뭐 사실 개막 전부터 사실 이제 제가 좀 너무했다라고 할 정도로 좀 불만을 표하긴 했지만 경기까지 불만을 표할 정도로 이렇게 주저앉을 줄 몰랐거든요. 사실 K리그 미디어데이 때 이제 인터뷰들 한 걸 보면은 4강 그리고 나머지는 다 또이또이한 전력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들을 감독들이 공통적으로 했었는데 대전이 그래도 이순민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좀 더 강해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아니었어요. 지금 플레이랑 전술들을 봤을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못해요. 못할 수밖에 없는 구단이고 못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거를 뜯어 고치려면은 이민성 감독의 강력한 카리스마로 좀 선수들을 일일이 깨워줘야 되는데 그 일일이 깨워주는 거를 안 해봤을 리도 없고 3년 거의 4년 3년 동안 이민성 감독이 수차례 깨웠겠죠. 그러나 선수들이 전술이 없는 거지. 좀 약간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 한 발짝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축구는 어찌되었건 뛰어야 이기는 경기거든요. 내가 뛰면 너도 뛰어야 되고 너도 뛰니까 나도 뛰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 움직이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들이 너무 적고 전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대전 하나 시티즌이 이번 시즌 강등각 세게 잡혔다.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네, 뭐 이렇게 해서 6, 7라운드 한 번에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뭐 각 팀, 이 제가 리뷰하고 있는 4개 팀에 이제 응원하시는 팬 여러분들께서는 뭐 제 유튜브를 통해서 주로 많이 접속들을 하시겠죠. 왜냐면은 이제 제 마음대로 리뷰를 하는 거고, 제 방송 주기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제 멋대로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뭐, 의견 주시면은, 뭐, 적극까지는 아니어도 한번 제가 고려해보고 반영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뭐, 유튜브에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고요. 구독도 좋고요. 네, 구독, 좋아요, 댓글 모두 유튜브 쪽으로 많이 남겨주셔도 되고, 또 이제 제가 딱히 공지를 안 하거든요. 사실 공지를 할 정도로 제 방송을 보시는 분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이제 저도 시간 될 때 이렇게 잠깐씩 리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엉망이기도 하고, 또 약간 도둑 방송처럼, 아니, 게릴라 방송이라고 해야겠네요. 게릴라 방송처럼 치고 빠지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많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축구공사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8라운드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